어제 괌섬에서 한국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B-1B라는 이 백조 새처럼 생긴 전략 폭격기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요, 이례적으로 한국에 와서 휴전선을 쭉 따라서 돌아서, 동해에서 와가지고 휴전선을 따라서 돌아서 서해로 빠져가지고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미군이 이 B-1B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고, 버룩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B-1B 공보 계획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고 사인을 했고, 한국군에 B-1B가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지원 촬영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서 폭격 훈련도 하고 갔는데요.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하게 B-1B의 한국 순회 공연을 소개한 걸까요? 제가 순회 공연이라고 한 거는 이전에는 착륙에 있는 장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이거는 어제 실제로 온 장면입니다. 한국 공군에서 잠조 출연을 해서 한국 공군 비행기가 이 B-1B가 지금 한국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을 찍은 건데요. 여기 옆에는 F-15K 그 두 대가 호위를 한 겁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전략자선은 왔다 간 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작용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 전략자산을 한국 땅에 보내서 한국의 이 휴전선을 따라서 마음대로 휘젓다가 돌아왔다. 이 부분은요, 미국이 북한의 이 원비어 사망, 그리고 최근에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정인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전략자산을 축소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대통령 특보나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네가 우리 보고 무슨 축소하자니 중단하자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네 이야기 들을 입장이냐, 너네들은 지금 중국과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의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한마디 위력 시위로서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면요,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가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 보내서 너네 나라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휘짓고 다닌다. 자, 사진 촬영해서 다 공개를 해라. 사진 촬영 좀 도와주라. 어찌할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우리가 정 싫다면 그때는 관계 정리하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너네하고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한다고 우리가 너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솔직히 북한 보고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미국이 한번 배째바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비어 사망을 기화로 해서, 저는 이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의도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강한 메시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북한과 조건부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북한에 응유되었던 또 윈비어가 사망도 하고 하니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급속도로 싸늘해졌다.
급기야 27일 대북 제재의 키 플레이어로 손꼽혀온 중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완전히 시야에서 배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카일로를 긋던 북미 관계와 아슬아슬하게 5월 동주를 이어오던 미중 관계에 원비어 사망이 기름을 부어 얹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중국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오늘부터 미국에서 이 중미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는데, 즉 중국과 미국이 G2라면서 중요한 외교 안보적 문제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정례적인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대중국 압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 미국에서는 중국 없이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우리 너네 나라 기업과 은행을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해 버리고 우리가 직접 북한을 압박하겠다. 빠져라. 그리고 너네들도 제재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트럼프는 수차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만났을 때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100일의 시한을 준다 이랬는데, 지금 딱 보세요.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100일이 딱 지났잖아요. 이제 100일 지났다는 겁니다. 그때가 3월 6일 7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석 달 뒤면 6월 6일 7일 정도일 거고, 그리고 열흘쯤 지나면 지금 딱 열흘 100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최후 통첩 기간이 지났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은 무슨 김정은과 무슨 샌드위치로 먹니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물 건너간 이야기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대북 경제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더욱더 강하게 올리고 미국 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강경 기조가 하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오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매우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와 백악관은 고강도 대북 경고, 대중 경고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요, 오늘 오전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해왔던 제재는 또 압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도 필요하다면서 금년 중에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미국 측의 실제 기류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류를 이러고도 몰라서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비어 사망이 매우 좋지 않은 시기에 났다. 미중 외교 안보 대화를 앞두고 그 직전에 사망을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실질적인 압박을 할 거고, 원비어는 김정은에 살해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미국 백악관과 의회, 언론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선전물 하나를 찢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존 맥케인 미국 부통령은 원비어는 김정은 정권에 살해당했다. 미국은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살해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말했고,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원비어는 하잘것없는 정치 선전물을 찢은 이유로 억류되고 살해됐다.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 민주당입니다. 원비어는 억압적이고 살인적인 김정은 정권에 살해됐다. 북한의 야만적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원비어 고향인 오하이오주 존 케이식 주지사는 북한이 원비에게 한 짓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그리고 오하이오의 롭 포터먼 상원 의원은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은 전 세계가 규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는 이 선제 공격론이 나왔는데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정치 분석가 에릭 볼링은 북한 미사일이 LA를 향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선제 대북 공격론을 제기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원비어 사망 기사에는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북한 정권을 없애야 할 때다. 이건 전쟁행위나 다름없다. 보복해야 된다는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원비어의 죽음이 미국의 외교 경제 제재에 있었던 압박을 이제는 군사적 카드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원비어의 사망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교 협상 대신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체 여론이 매우 심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이 어질러 놓은 부분을 치운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또 CBS 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그간의 문정인이 했던 이야기, 본인이 했던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달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질러놓고 치고 빠지는 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연기나 번복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건 충족 시 북과 대화한다는 문제는 대북정책,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유사하다라고 했고, 김정은이 핵으로 뻥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대화를 원한다라고도 하고, 이건 CBS하고 인터뷰에서 했어요. 김정은이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트럼프도 대화하겠다고 뜻을 밝히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고, 미국 선제 공격론에 대해서는 북핵에 더욱 절박한 건 한국이다. 위협이 더 심해지면 추후 논의하겠다 했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축소 여부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새삼스럽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자권을 환수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해왔다고 덧붙이고 싶다.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가 유지되면 한미 양국은 계속해서 이 안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면 미국 측의 입장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또 이것은 합의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서로 간의 연락기구를 어떻게 만들 건가까지 논의가 다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왜 치고 빠지고 또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변화하지 않고 이런 난리를 만들어 놓고, 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할 일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니까 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로 그 속셈을 저는 알 듯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정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뜻이 같다고 청와대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국의 정상쯤 되면 한마디로 손바닥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고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사드가 싫으면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미군이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왜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실컷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놓고 또 뒤로 가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요
정말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100%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괌섬에서 한국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 하나로 꼽히는 B-1B라는 이 백조 새처럼 생긴 전략 폭격기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와서요, 이례적으로 한국에 와서 휴전선을 쭉 따라서 돌아서, 동해에서 와가지고 휴전선을 따라서 돌아서 서해로 빠져가지고 다시 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미군이 이 B-1B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적극 대통령 특보나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네가 우리 보고 무슨 뭐 축소하자니 중단하자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네 이야기 들을 입장이냐, 너네들은 지금 중국과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의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한마디 위력 시위로서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면요, 앞으로 미국하고 관계가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비행기 보내서 너네 나라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휘짓고 다닌다. 자, 사진 촬영해서 다 공개를 해라. 사진 촬영 좀 도와주라. 어찌할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우리가 정 싫다면 그때는 관계 정리하자 뒤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작용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 전략자산을 한국 땅에 보내서 한국의 이 휴전선을 따라서 마음대로 휘젓다가 돌아왔다. 이 부분은요, 미국이 북한의 이 원비어 사망, 그리고 최근에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정인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전략자산을 축소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고 버룩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B-1B 공보 계획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고 사인을 했고, 한국군에 B-1B가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지원 촬영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서 폭격 훈련도 하고 갔는데요. 미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하게 B-1B의 한국 순회 공연을 소개한 걸까요? 제가 순회 공연이라고 한 거는 이전에는 착륙에 있는 장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이거는 어제 실제로 온 장면입니다. 한국 공군에서 잠조 출연을 해서 한국 공군 비행기가 이 B-1B가 지금 한국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을 찍은 건데요. 여기 옆에는 F-15K 그 두 대가 호위를 한 겁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전략자선은 왔다 가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너네하고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한다고 우리가 너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솔직히 북한 보고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미국이 한번 배째봐라고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비어 사망을 기화로 해서, 저는 이것도 핑계라고 봅니다.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의도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강한 메시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우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북한과 조건부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또 윈비어가 사망도 하고 하니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급속도로 싸늘해졌습니다.